이번 시간은 대표값 시간입니다. 통계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국어사전에는 통계를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대표값이라는 것은 통계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어떤 자료에 대해 바로 이 값이 이 자료를 대표한다. 자료의 특징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부르죠.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입니다. 이것을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되는데 이 지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데 쓰입니다. 소득과 생활 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느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을 구하면서 그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료의 특징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이 적절한 대표값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올림픽에서 체조나 다이빙, 피겨스케이팅처럼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종목들은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시키고 평균을 구합니다. 중앙값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별량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n이 홀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이 곧 중앙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정해지지 않는데 한가운데에서 양옆의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이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즉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값의 평균이 중앙값입니다.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중앙값이 평균보다 자료의 중심 경향을 더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평균소득을 사용하면 극단적인 별량에 의해 자료의 특징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값입니다. 별량의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최빈값이 되는데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이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 됩니다. 특히 선호도를 조사할 때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 별량 ABC의 평균이 6일 때 5개의 별량 8A, B, C, 4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별량을 전부 더한 다음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세 별량 A, B, C의 평균을 구한다면 A와 B, C를 전부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그 평균이 6이 된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5개 별량의 평균은 별량 8하고 A, B, C 그리고 4를 전부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기 때문에 이 값은 5분의 8 플러스 18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5분의 18 더하기 8은 26, 4를 더하면 30이 되니까 5분의 30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5일 때 주어진 4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5이기 때문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5와 같다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4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해본다면 별량이 4개니까 4분의 2A 플러스 1, 2B 마이너스 2, 2C 그리고 7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4분의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그리고 2라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5이기 때문에 이 식은 4분의 2 곱하기 45 플러스 6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분의 90에다 6을 더하면 되므로 96, 약분하면은 24가 되겠죠.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아래 표는 지혜와 은정이가 5회에 걸쳐 실시한 최후 실기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지혜의 점수의 채빈값은 중앙값보다 높다. 지혜의 점수의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인 8점이 되겠습니다.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7, 8, 8, 9, 10이므로 가장 가운데에 있는 8점이 중앙값이 되겠죠. 1번의 표현은 틀렸습니다. 2번 은정이의 점수의 평균은 채빈값보다 높다. 은정이의 점수를 모두 더해본다면 9하고 10을 더하면 19, 8 더하면 27, 10 더하면 37, 6 더하면 43이 되니까 평균은 5분의 43을 하게 되면 8.6점이 되겠습니다. 은정이 점수의 평균은 8.6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빈값은 10점이 된다고 봐야겠죠. 평균이 채빈값보다 낮겠습니다. 2번은 틀린 표현이죠. 3번 지혜의 점수의 평균과 은정의 점수의 평균은 같다. 지혜의 점수를 모두 더해본다면 8 더하기 8은 16에 9를 더하면 25, 10을 더하면 35에 7을 더하면 42가 되니까 총점은 42, 평균 점수는 5분의 42가 되니까 8.4점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점수의 평균보다 은정의 점수의 평균이 더 높죠? 3번 틀린 표현입니다. 4번 지혜의 점수의 중앙값과 은정의 점수의 중앙값은 같다. 지혜의 점수의 중앙값은 8점이고 은정의 점수의 중앙값은 6, 8, 9, 10, 10 나열했을 때 9점이 됩니다. 은정의 점수의 중앙값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지혜의 점수의 채빈값은 은정의 점수의 평균보다 낮다. 지혜의 점수의 채빈값은 8점이 되고 은정의 점수의 평균은 8.6점이 되죠.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아래 꺾은선 그래프는 서비스 A, B를 모두 사용한 사용자 10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로축에는 서비스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 세로축에는 사람 수가 나와 있으므로 해당 점수에 대한 도수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기억, 서비스 A의 만족도의 채빈값은 3점이다. 서비스 A가 빨간 선인데 가장 높은 도수를 나타내는 게 4명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3점이 맞죠?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두 서비스 중 B의 중앙값이 더 크다? 각 서비스의 만족도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A는 1점이 2명, 2점이 2명, 3점이 4명, 4점이 1명,
5점이 1명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1점이 3명, 2점이 1명, 3점이 3명, 4점이 2명, 5점이 1명입니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량의 개수가 짝수게 있으므로 가운데에 있는 값 2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A의 중앙값은 3과 3의 평균 3이 되고 서비스 B의 중앙값도 3과 3의 평균 3이 되겠죠? 두 서비스의 중앙값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린 표현이죠. 디귿, 두 서비스의 만족도의 평균은 같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총점을 구해본다면 A는 1점이 2개, 2점이 2개니까 4점, 3점이 4개니까 12점, 그 다음에 4점과 5점을 더하게 되면 그 총합이 27점이 되겠습니다. 평균은 2.7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B는 1점이 3점, 2점이 2점, 3점은 3개 있으니까 9점, 4점은 2개 있으니까 8점, 5점을 더하게 되면 그 총합이 5에다 9 더하면 14, 8 더하면 22, 5 더하면 27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2.7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서비스의 만족도의 평균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7명의 8구표 표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서로 같다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의 값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A 빼고 나머지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8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9, 10이 2개 있고 15 이렇게 있다고 봐야겠죠.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서로 같아야 하는데 중앙값은 7개의 자료 중에 가운데 오는 값이어야겠죠. A가 어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9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값은 9가 되거나 A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중앙값이 9가 된다고 한다면 최빈값은 8이 2번, 9가 2번, 10이 2번이 되기 때문에 최빈값이 8, 9, 10 세 가지가 되어 서로 같지 않게 됩니다. 중앙값은 9가 될 수 없겠습니다. 만약 중앙값이 A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값은 9 아니면 10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아까 중앙값으로 9가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A의 값은 10이 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의 값이 10일 때 평균을 한번 구해본다면 8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리고 15를 더한 다음에 7을 나눈 값이 어떤 건지 확인하면 되겠죠. 10을 3개 더하면 30에다가 8, 8, 9를 더하면 25, 그 다음에 15를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은 7분의 70이 되니까 그 값이 1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A 값이 10이라면은 평균도 10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전부 같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 중에 제시된 별량으로 표현된다.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구하죠. 이럴 경우에는 중앙값이 주어진 자료의 별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2번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맞는 표현이죠. 3번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린 바지의 사이즈를 조사한 후 대표값을 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값은 중앙값이다.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를 조사해야 하니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대표값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있다.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뒤에 배울 삼포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번은 틀렸죠? 5번.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한다. 별량 중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5번은 틀렸죠?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